자, 사태가 이 지경에 가니까 글로벌리스트들이 이제 이거를 판을 정리를 해야죠. 이자들이 그래서 미국 이제 증권거래위 월스트리트에 결국 월스트리트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여기가 중국계 상장사 퇴출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경제 증권에 관한 미국에서 제일 발빠른 통신은 블룸버그 통신이죠. 이 위에 게 블룸버그 통신의 그 기사 제목입니다. SEC moves a step closer to delisting Chinese companies in the U.S. 그러니까 그대로 번역을 하면 증권거래위원회가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계 기업을 상장 폐지시키는 것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러니까 퇴출 수순 밟기 시작했다 그 소리예요. 우리말로 하면. 그 글로벌리스트로 유명한 그 미 재무장관 자넷 옐렌은 글로벌리스트 경제학자인데 뭐 지금 이렇게 우리 서플라이 체인 이런 거 문제 생기고 공급망 문제 생기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보호무역주의, 보호주의, 국가주의에 기반해서 그 주요 제조업들을 미국으로 다시 불러들여야 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건 뭐냐면요. 정치가 진짜 이런 게 있는데 상대방이 뭘 하려 그럴 땐 상대방을 엄청 공격해. 그거 잘못하는 거다. 그래놓고 상대방을 패배시켜서 제거한 다음에는 그 프로그램을 갖다가 써요. 이런 일이 많아요. 뭐 쉽게 얘기하면은 김대중이 그렇죠. 전형적으로. 그 프로그램 갖다 쓴 덕에 그 경제 안 망쳤죠. 김대중 대중경제론식으로 했으면 나라 거덜났습니다. 김대중의 집권기의 경제정책은 완전히 시장주의 정책이에요. 자기가 썼던 대중경제론 책하고는 180도 달라요. 자기 집권하기 전에는 대중경제론 쓰면서 대한민국 경제는 재벌과 특권층에 집중되어 있는 경제입니다. 빌어먹을 놈의 경제입니다. 이거 다 서민과 대중 위주로 경제를 바꿔야 됩니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이에요. 그게. 그랬다가 집권하고 나니까 어느 대통령보다 더 화끈한 시장주의, 그것도 시장주의도 더 넘어서 아예 IMF를 달아놓고 여기저기 짬짬해서 다 팔아치웠잖아요. 바깥으로. 그리고 온 국민을 배금주의 사상으로 물들여 버렸잖아요. 그리고 특정 지역에 깡패를 낀 돈놀이하는 자들이 코스닥을 휩쓸었고 그때 강남에 그 특정 지역 출신 돈부자들이 많이 튀어나왔죠. 많이 생겼죠. 소문에 의하면 김대중의 오른팔 K모 씨가 코스닥 주식 장난의 최고 고수였다는 거 아닙니까? 벤처 장난에.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권력을 잡기 전까지는 상대방 보고 잘못했다라 그랬다가 자기가 권력 잡은 다음에 상대방 걸 싹 쓰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글로벌리스트 월스트리트가 하는 짓이에요. 트럼프가 2018년 봄부터 미중전쟁으로 팍 그냥 때리기 시작을 하니까 그때는 야, 이 도라이 같은 놈아. 우리의 주적은 러시아야. 우리가 소련과 러시아랑 대립한 거는 70년 역사를 갖고 있어. 그런데 너는 지금 주적을 받고 네가 일개 임기 대통령이 우리 미국의 70년 역사를 부정하는 거야 하고 팼다고요. 그거 누가 팼냐? 딱 그 논조로 팼어요. 뉴욕타임즈에. 누구 글이냐? 무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만의 글입니다. 그러고 팼어요. 월스트리트 계속 낑낑거리고 우리는 트럼프의 느닷없는 미중 전쟁에 의해서 우리 중국에 진출해 있고 중국과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 기업들은 전선 넘어서 적편에 고립되어 있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정책을 취합니까? 이거 매일 썼어요. 월스트리트.
매일 인터뷰하고. 미중 전쟁에 반대하는 기조를 가져갔다고요. 요새 이거 보세요, 근데. 월스트리트가 나서가지고 미중 전쟁하고 있잖아요, 이제. 중국과. 그럼 이거 뭐냐. 트럼프는 방향을 180도 확 돌려버리니까 월스트리트 입장에서는, 돈 다루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강제 이혼하라고 이제 압력을 받는 거예요. 야, 너희 그동안 중국 끼고 많이 해먹었다, 아이가. 이제 그만 헤어져라. 하고 이제 강제 이혼을 강요받으니까 우리가 왜 이혼해야 됩니까? 우리가 얼마나 좋은 사이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데 하고 들이받은 거예요, 트럼프 때는. 그래 놓고 물밑에서는 뭐 해야겠어요? 자산을 정리를 하지. 어차피 우리 이혼해야 될 것 같아. 시간을 벌어야 되니까. 그리고 의도를 감춰야 되니까. 우리는 트럼프의 미중전쟁 반대합니다. 우리는 반대합니다. 이거 넋 빠진 정신 얘기예요. 우리 중국은 그렇게 나쁘게 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미국과 중국은 영원히 같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고서 기업가들이 떠들면서 트럼프 반대하면서 돈 가진 자들이, 돈놀이하는 자들이 물밑에서는 중국 자산 정리하고 투자 자산 정리하고 시간 벌면서 중국과는 야, 우리 잘할게 하면서 계속 소설 빼고. 이거 어디서 나타나냐? 요번에 헝다가 자빠졌잖아요. 건설사. 이게 300빌리언인가 돼요, 빚이. 300빌리언쯤 됩니다. 그러니까 한 400조 원 가까이 돼요, 빚이. 360조 원. 그런데 외국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회사채, 본드, 오프쇼어 본드. 그러니까 뭐 USB 같은 외국계 은행으로부터 빌린 회사채. 그러니까 오프쇼어 본드 아마 총액이 한 2, 3조를 못 넘을 거예요. 한 2%, 5%를 못 넘을 거예요. 아무리 많아도. 2, 3조면 1%인데 1%가 안 되는 건데. 이거 왜 그걸 그렇게 짐작을 하냐면 그 외국계 은행으로부터 제일 많이 빌린 게 중국계 자본이 장악한 스위스 은행 USB가 그게 5억 달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6천억밖에 안 돼요. 그게 외국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회사채 중에 제일 액수가 큰 덩치가 그 정도예요. 그러면 찌질한 거 다 합쳐도 뭐 한 예를 들어서 2조, 3조를 못 넘는다는 거죠. 그러면 전체 지금 밀려 있는 게 거의 400조인데 1%가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 뭐냐? 국내 금융사에서 빌린 거예요. 혹은 지금 160만 명한테 아파트 분양 청약금을 받고 또 중도금 받고 아파트 못 짓고 있어요. 그 160만 명한테 빨아낸 돈, 그 부채, 금융사의 부채, 이게 대부분이란 소리예요. 헝다 부채의 대부분이. 외국계로부터 빌린 거는 다 정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세뇌 탈출해서 외국계 쪽이 아마 많이 정리되어 있을 겁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헝다께 요번에 이야기가 거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역시 정리되어 있구나. 한 1, 2%밖에 안 되는구나. 헝다도. 다른 데도 비슷하겠죠. 다시 말하자면 지금 오늘 이 시점에 6조 달러, 5조 달러가 중국 건설 시장의 총 부채인데 5조 달러가 그 중에 외국계로부터 회사채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프쇼어 본드요. 그거 얼마겠냐? 추정컨대 5조 달러의 10%면은 500억 달러. 그 다음에 1%면 50억 달러죠. 그러니까 50억 달러에서 한 100억 달러 사이, 우리로 치면 한 6조 원에서 한 12조 원. 그 정도. 그러니까 외국계는 사실 많이 안 몰려 있다는 소리예요. 건설 파트에는. 그럼 이런 추세가 언제 일어났겠냐? 트럼프 때 일어났을 거라고요.
저 방향으로 앞으로 정치가 어떻게 되든 간에 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름이 고름이 골마 터진 거다. 이 미중 전쟁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트럼프 반대하는 척하면서 중국 앞에서 이렇게 춤추면서 부드럽게 춤추면서 시간 벌어서 자산 정리해 간다. 이거였던 거예요. 역시 글로벌리스트 월스트리트 대단합니다. 엄청 교활한 거죠. 다시 말하자면 트럼프 때 강제 이혼하라고 압력받으니까 우리가 왜 이혼합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데 왜 이혼합니까? 라고 대들면서 실제로는 자발적 이혼을 하기 위한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가 이제 트럼프 끝나고 나니까 자발적 이혼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자, 이런 큰 변화를 염두에 뒀을 때 한국 사회 우리가 급속하게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한국 사회의 이제 그 변화를 뒷받침해주는 바깥 조건이 어마무시해요. 큰 조건들이. 우선 첫째, 우리가 살펴봤듯이 미국 정치가 변화하고 있고 미국 담론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담론 변화 우리 굉장히 중시해야 돼요. 제가 거듭 말하지만 이 바이든 글로벌리스트들이 안 써야 될 담론까지 쓴 거예요. 악마 내러티브. 다시 말하자면 피부색, 인종에 의해서 인간이 규정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래서 이 빌어먹을 놈의 백인 우월주의 다 때려 부셔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비판적 인종이론. 악마적인 거거든요. 그건 우리로 치면 뭐냐면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100년 동안 지배해온 나라니까 전부 불질러 버려야 된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같은 그런 그 현실에 대한 무지막지한 원한과 증오를 담고 있는 내러티브예요. 두 번째, 종말론. 탄소가 인류를 멸망시킵니다. 이산화탄소가 인류를 멸망시킵니다. 이거 종말론이거든요. 사이비 과학을 빌은 기후변화. 세 번째, 남녀의 생물학적 구분, 날대 성별 구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심리적 성취향, 그것만이 의미를 가질 뿐입니다. 생물학적 조건은 부속품 갈아 끼우듯이 마구 갈아 끼우고 살면 됩니다. 이게 젠더 평등이죠. 이거는 정부가 나서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이걸 월스트리트는 ESG로 떠들죠. E가 환경, S가 사회적 책임인데 이게 다양성, diversity, 그 다음에 평등성, equity, 그 다음에 뭐 다 이런 거 다 이런 좌빨 악마적인 거 다 끌어안고 간다. 포용성, inclusion, 셋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면서 우리 ESG 갑니다 하고 이제 깨춤을 추고 있는 게 SK 최태원 이거. 그 월스트리트가 ESG를 얘기하고 있죠. 그 블랙락 세계 최대 펀드 매니지먼트 회사의 레리 핑크 CEO가 이게 악마 내러티브란 말이에요. 그 원래는 이런 거를 이렇게 막 떠벌리면 안 돼요. 큰 기업이나 정부는 이거는 좌빨들이 그냥 한 구석에서 하는 거지. 정부와 큰 기업이 악마 내러티브를 축혀들었다. 왜 그러냐면 글로벌리즘이 트럼프에서 위기에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집어서 써야 될 무기까지 집어서 쓴 거야. 안 집어서 써야 될 무기. 그 얘기는 뭐냐? 야, 쟤들 이상한 애들이네 하고서 그 전에 민주당을 찍어왔던 사람들이 야, 이거 못 참겠어 하고 다 돌아선 거 아니에요? 그게 버지니아 선거, 뉴저지 선거의 의미잖아요. 한마디로 민주당과 글로벌리즘이 묘자리를 파고 들어가 앉은 겁니다. 저게 악마 내러티브를 사용했다는 게. 미국 정치 크게 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미국의 대학이 변하고 미국의 언론이 변하고 이러니까 그 영향을 우리가 받는다고요. 우리 조중동이 착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미국에 뜨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소스를 우리 젊은 층이 다 보고 있잖아요. 영향 받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앞으로 저렇게 되면 이제 장기 침체가 한다는 얘기죠. 아니, 자기들 소원대로 가네.
까이 거 20년 받고 오라이. 문제 없어 해. 오케이. 문제 없어 해. 가세요. 20년 받고 오라이. 빠이빠이. 상계준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끔씩 발작해서 폐악질 부린다는 소리예요. 그럼 그거 보면서 한국인들은 뭘 느끼겠냐고. 중국 끝났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북한 붕괴가 가시화되죠. 이 휴전선이라는 게 미국과 중국 사이의 지정학적 그 영향권, 스피어 오브 인플루언스가 딱 접점을 이루고 있는 데거든요, 저기가. 그러니까 휴전선은 남북 사이의 경계선이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미중 사이의 경계선이라는 측면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대통령이나 대통령급 인사거나 정부 주요 인사는 이 휴전선과 관계된 거, 통일과 관계된 거 이런 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박 대통령이 이걸 여러 번 어겼어요. 그래서 저 무시무시한 글로벌리스트 오바마 정부의 저기를 단단히 샀을 거예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왜냐하면 그게 우리랑 관계된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 세계 시스템에서 미중 사이의 측면이 있고 그 현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에 미국이 우리만큼이나 많이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혹은 그 돈만 가지고 따지면 우리보다 더 쏟아붓고 있으니까 직접적인 4만 명의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아시아 태평양 쪽 세계 군사력 이게 전체가 다 여차하면 여기로 오니까. 근데 보시다시피 미국이 변화하고 중국이 저렇게 가면 결국에 가서 휴전선이 저게 그 현상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북한 붕괴한다는 소리예요. 급변사태 나고 내폭하고. 자, 이런 3대 조건이 우리 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미 감지되고 있어요. 땅이 흔들흔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조건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거냐. 우리 4가지 종류의 과제가 있습니다. 가장 눈앞에 닥친 과제는 뭐냐. 대선에서 3중 후보 이재명을 꺾어야 됩니다. 저보고서 야, 뭐 너 말이야. 윤석열 지지한다는 거 고백해. 너 누구 다 배신하고 뭐 박근혜 파리하고 뭐 그 돈 벌더니 잠깐만요. 제가 돈 못 벌었거든요. 저 직장 생활하면 진짜 돈 많이 벌거든요. 고문하고 영업대행하고 하면 제 바닥에서 10년 있으면서 간신히 숨만 깔딱거리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저보고 돈 벌었다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냥 글만 쓰고 번역만 해도 지금보다 저기 뭐 형편이 훨씬 낫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윤석열을 지지하냐? 지지하죠. 당연히. 왜냐? 이재명을 떨어뜨려야 되니까. 그리고 윤석열이 자기 말로는 일단 말한 것 가지고 보면 한미동맹을 기초로 한다. 국가의 기초다.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끼리 공조하겠다. 그 다음에 사드를 확대하거나 추가 배치하는 건 우리 주권 사항이니까 그건 중국의 뭐 이렇게 납작 엎드려서 눈치 볼 일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었잖아요. 외교안보 통일에 관해서 기본적인 입장이 같단 말이에요, 우리랑. 그럼 일단 그대로만 지켜나가도 일단 나라가 망하는 건 면해요. 그럼 나라가 망하는 건 면하면은 우리가 시간을 번단 말이에요. 저 미국이 다시 굉장히 건강해지는 시간, 중국이 좀 더 깔아앉는 시간, 북한의 위기가 좀 더 오는 시간.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을 지지하는 거예요. 뭐 마음에 안 드는 게 한둘입니까? 정치판 그쪽 정치판 보고 있으면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하수종말 처리장 혹은 퇴비장 보는 느낌인데. 지금 이재명이가 되면 저게 3중으로 가거든요. 북한은 중국 직영식민지, 남한은 중국 반식민지, 대한민국 전체는 중국 마피아 자본주의. 3중 후보예요. 나라 거덜나는 거라고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자유공화 민초들이 모여야 되니까 수도권을 비롯한 주요 광역에서 교육감 선거 승리해내야 되고요. 국힘 평당원 네트워크로 자유공화 민초의 입김과 역량을 키워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돈 좀 모아서 정신문화 영역에서 본격적인 전쟁 벌여야 됩니다. 저 정신문화 전쟁 제대로 벌이려면 한 1년에 한 10억, 20억 필요해요. 이제 우리 돈 모아서 그런 일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저 일을 꾸준히 해나가면 굉장히 좋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봐요. 한국 사람들이 글쎄요, 뭐 정치 철학, 도덕 철학, 미학 뭐 아무것도 제대로 안 해놨고 굉장히 그 지식인들 혹은 종교 지도자들의 각성의 수준이 높지는 않지만 직관적이고 발이 빠르고 눈치가 아주 바삭해요. 그래서 이게 저게 미국이 저렇게 가고 있고 중국이 저렇게 가고 있고 미중세가 저렇게 가고 있고 한반도에 이런 기운이 닥치고 이러면 이게 또 순식간에 정리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또 그게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대선 확실히 이겨야 되니까 우리가 뭐 대선 운동을 그래도 우리도 가오가 있지 윤삼호 만들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윤삼호 만들면 당선되고 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거 참관 감시로 똘똘 뭉쳐야 됩니다. 그래서 무결선거 네트워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정당이 끼어들기 힘든 판이 이게 교육감 선거인데 우리 교육이 이게 정신문화전쟁의 가장 중요한 전선이니까 마이초이스 통해서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한 온라인 시민 경선단 이거를 또 조직을 해서 내년 6월 1일 주요 그 광역에서 우리 쪽 교육감을 많이 당선시켜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런 과정에서 네트워크 짜이고 이러면서 국민의힘 평당원 네트워크 만들어서 국민의힘을 강화시켜야죠. 참고로 국민의힘 평당원 네트워크가 저도 제안 받아서 같이 하기로 했는데 그 네트워크 이름이 정정당당입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와 정치 혁신을 위한 당당한 시민들 정정당당해요. 그래서 사이트는 12월 12일 날 12시에 열릴 예정이고요. 아마 좀 더 두고 봐야 되지만 처음에 이제 창립 대회가 제가 듣기로 1월 12일 날 있다고 들었는데 창립을 이런 흐름 평당원 네트워크를 지금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집단이 있거든요. 그 집단과 저희 정정당당이 아마 공동으로 1월 12일 날 창립 대회를 할 겁니다. 왜냐면 이게 서로 어깨 싸움할 필요가 없어요. 이 평당원 네트워크는 결국에 가면 현장 가서 움직이거든요. 현장 가면요. 이 단체 소속이다, 저 단체 소속이다를 그것 때문에 서로 의가 안 벌어져요. 그냥 다 반가워. 우리 동네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 밑에서 뜨뜻하다고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강점을 가지는 방식으로 해서 평당원 네트워크를 이렇게 해서 그게 동네별로 선거구별로 혹은 기초단위별로 혹은 광역단위별로 만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을 가진 단체라면 어느 단체든지 다 같이 할 수 있어요, 의견.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